네, 써니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어, 실버만 싹서 실버만 싹서를 하나 그렸는데 이 밑에다가 이제 어, 꽃 행성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지 별자리만 몇 개 그리고 끝낼지 이제 몇 가지 방향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말리고 있고 이 물감이 굳기 전에 저기 이제 태양 해바라기 뭐 꽃태양인데 꽃별이죠, 꽃별. 근데 이번 저 태양은 태양 중심부에 이제 제가 물감을 돌리면서 두 가지가 나올 때까지 돌려요. 뭐냐면 하나, 첫째는 태극 무늬가 잘 나올 때까지. 꼭 정확한 태극은 아니어도 그 태극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양이 그 회전하는 듯한 역동성 같은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봉황의 눈알이 나올 때까지 저걸 그리는데 그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리다 보면 이게 물감이 빨리 증발을 하죠. 그래서 대략 5분에서 10분 내에 그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물감이 굳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진 나는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좀 굳히고 있는데 지금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다 망가져 버려 그림이. 그래서 예전에 원래 금으로만 그리는 김일태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비슷한 저보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정말 실버 진짜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진짜 백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 하나의 재료비가 예를 들면 저는 이게 한 2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그림 하나의 재료비가 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돈으로 처바르는 정말 그런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에, 그 사람의 그 말을 알겠더라고. 굳기 전에 이걸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거를 이 형상을 하나 만들 때까지 굉장히 바쁘죠. 예, 바쁜데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화천대유 이게 화천대유고 이게 천화동인이란 말이죠. 불이 위에 있으면 지금 불을 태양이라고 봤을 때 태양이 위에 있으면 화천대유고 화천대유를 해석할 때도 그 불화를 태양으로 해석을 해요. 주역에서도. 그 다음에 태양이 아래가 있고 하늘이 위에가 있으면 천화동인인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그림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에요. 현재 상태가.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그 소수의 이득을 위해서 쓴 사태가 이제 최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하고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과 위치에 걸맞게 그리고 그 자기의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불의하다는 게 뭐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대로 못 사는 것,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이면 본부장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일을 잘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이 이제 막 사장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거나 이게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명사상이라는 것이 시로 확대가 되면 김춘수의 꽃으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생각했던 정명사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명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자의 정명은 그 천명에 의지하는 거죠. 소명. 기독교의 그 소명 사상이 있잖아요. 소명 사상, 그러니까 자기 직업 자체는 신께서 내린 명령이다. 이런 그건 좀 약간 옛날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양자물리학 평행우주론의 시대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짓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자기 운명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내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평행우주론의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요즘에 법원에서 이름 바꾸기도 쉽잖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범죄인만 아니면은 뭐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정말로 고영훈에서 고리들로 이름을 바꾸려고 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본명을 고리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 닉네임, 별명을 지을 때 그 자기 꿈이 그 안에,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다음에 자기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정명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KBS에서 기억과 추억의 차이, 그러니까 한 인문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너무 비읍하게 얘기를 해서 기억, 추억, 그 다음에 왜 인간은 안 좋았던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뇌과학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정의가 잘 못 내려지던데, 자, 기억과 추억이라는 것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록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그걸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재인하다는 거죠. 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문재인의 재인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 전문 용어예요. 그 철학 용어인데, 추억이라는 것은 그것이 감정하고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거 10살 때, 12살 때 자기 풋사랑의 추억이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그것이 감정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추할 수 있는 것이죠. 반추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추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기억에도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이런 말도 있듯이, 기억에도 분명히 추억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추억에도 기억의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몇 대 몇이냐의 문제인데, 자, 대략 우리는 운칠기삼 3대 7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기록이 더 중요하다. 70% 이상이다. 그럼 이제 그건 기억인 거고, 사실보다는 그것에 대한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더 비중이 크다. 그럼 그건 추억인 것이죠. 그렇게 좀 정의 내려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은 왜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명예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또는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새로 얻는 기쁨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몇 배 크다? 3배. 즉 25대 75예요. 그 3배 크다가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두뇌의 그 편도체 그 중뇌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편도체 하나가 약 25대 75로 어떤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그게 25대 75예요. 근데 사람마다 좀 조금 다른데, 근데 왜 편도체는 그렇게 진화를 했느냐?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 공포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 못 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죠. 그래서 그 10대 청소년들이 무모한 짓을 하다가, 이게 오토바이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죽잖아요. 이렇게 스포츠카 타다가. 그 공포와 걱정에 너무 둔감하면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없었고 일찍 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편도체는
공포에 민감하게 그렇게 아무튼 유전되어 온 거예요. 조상대대로 그렇게 유전되어 온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해마라던가 이쪽은 긍정성에 좀 더 민감하게 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포 분위기로 자녀 교육을 했을 때에는 그 친구는 지키는 것에는 지키려고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엄한 교육의 단점이죠.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40S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어제 최근에 한 원희룡 욕하고 그랬는데, 그 공부를 해서 90패스형 두뇌들이 바로 그 편도체 중심 두뇌들이 많아요. 해마 중심이 아니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계속 공무원 공부를 해라, 90패스를 해야 돼 라는 그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겠어요? 네, 지키려고 하는 집안인 거예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트라우마가 편도체에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뇌들은, 제가 이걸 고리들 TV에서 세월호 4월 4.16이죠. 세월호가 터지기 딱 일주일 전인가 3일 전인가 어떤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토론회에 가서 토론 영상에 이 얘기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3일 후인가 일주일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막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 과정 자체가 편도체 중심형 두뇌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 중심형이냐 해마 중심형이냐가 갈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IQ가 좋으냐 나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0패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서름 받은 거, 트라우마, 그래서 편도체 중심형 두뇌가 많고 조상 대대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돌발 상황에 너무 약한 거야. 편도체 중심 두뇌의 단점이야.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처벌을 하고 판례를 잘 검색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난다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예요? 문신 사건, 그 문신했던 사람,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시대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새로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려법대로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원래 그런 두뇌가 아니에요.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두뇌는 아무래도 편도체 중심형보다는 해마 중심형이 더 많죠.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 다리가 필요 없는데 다리를 놓읍시다 뭐 하는 그런 사람들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막 심지어는 강이 없는데 여기 강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읍시다, 뭐 평화의 댐을 건설합시다, 막 이런 그런 인간형들이 약간 사기꾼 인간형이죠. 그러니까 사기꾼 형들이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쪽에 더 많아요. 사기꾼 형이 많고, 판검사 쪽은 이제 사기꾼까지는 아니고 스토리텔러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해마형이에요. 해마형이고 편도체형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조계 출신의 지도자를 근절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미래형 국가로 가는,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의 과거에 법조계 출신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확률이 낮다, 그 리더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뇌과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두뇌가 원래 그런 두뇌예요. 지키는 두뇌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씨가 과연 뭘 지키려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지키는 두뇌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25%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75%인 해마용 두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장관, 그런 참모들이라도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15분. 그리고 뭐 또 할 말이 없던가? 어제 또 이제 제 사주팔자를 좀 봤는데 신축년이었잖아요, 작년이.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해가 이민년이고, 신축년하고 이민년 사이에 제가 그 관제수가 있어요. 관제수.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가서 조사도 받고 뭐 그랬던 건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신축년에는 제가 그 사주상 그래요. 사주상 그렇게 나와. 들어온 돈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쓸 데가 많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막 사기꾼들이 와서 돈 뜯어가고, 저를 호구로 보고 돈 뜯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자, 이민년이 오면서는 이제 제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이제 돈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기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수업료를 많이 냈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으로 수업료를 내서 너무 죄송한데, 하지만 금방 다시 제가 회복할 겁니다. 이미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받은 20억을 다시 현금 2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주는데 위드 코로나? 아니, 위드 코로나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아무튼 코로나로 지금 글쎄, 공무원도 힘들죠. 왜냐, 물가가 올랐잖아요. 공무원도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다 힘들죠. 지금 재벌가 2, 3세 아니면 다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빨리 현금화해야지, 잘못하면 거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 그림을 담보대출을 하고 렌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내일도 한 분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화천대유 사주보완 그림은 렌탈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집에 걸어두고 그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로 그 그림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준 건데, 그거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 제안이 왔을 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그 화천대유는 사주보완 그림은 렌탈이나 담보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워낙 다들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해주기 시작했고, 지금 내일 이제 그림 가져오시는 분도 각각 그 부부의 사주에 맞게 그린 그림인데 그거를 렌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와 관계없이 이런 어떤 별에서 꽃까지라던가 이런 그림들은 이제 그냥 작품성 중심으로 그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담보대출이나 렌탈 비율이 정상적으로 한 20%, 제가 20%로 지금 상한선을 그어놨으니까,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백호가 하나에 5억이란 말이죠. 그럼 20%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제 백호를 500만 원에 샀단 말이죠. 사람들이 500만 원을 맡기고 1억을 대출해 가는 거예요. 20배를.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에서 백호를 50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형편이 어려워졌겠죠? 그럼 내년에 저한테 이제 담보대출을 하러 그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1억씩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현재 현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 2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년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화천대유 사주보완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로 낮춰야 돼요. 담보대출하고 렌탈을. 그동안은 원칙이 없었는데 그거는 애초에 제가 담보대출 그림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주 맞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사주보완 그림은 담보대출이나 렌탈을 맡기지 마세요. 근데 내일 오시는 분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성,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누군가의 그 사주를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그린 그림, 그냥 한 거, 그런 거가 이제 실은 담보대출의 그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내 체질에 맞는 어떤 약품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딴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간에 사주보완 그림이 담보대출이나 렌탈이 들어왔을 때는 하기 전에 그걸 사진 찍어서 A4지에 인쇄를 해서라도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 사진도 똑같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좀 크게 인쇄하면 좋은데, 아니면 또 제가 그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판화지 인쇄 딱 한 장만 해가지고 안에도 인쇄 업체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사주보완 그림을 렌탈을 맡겼을 경우에는 렌탈료하고 그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절반. 그러니까 연 6%,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10% 뭐 이런 식으로. 담보대출이 지금 20%니까 20%니까 10%, 렌탈이 12%니까 6%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해서 다시 보내주거나 뭐 액자를 해서 보내주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서비스는 이제 해드릴 수가 있죠.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뭐 오늘 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그 신축년의 그 신과 축이 저한테 그 여러 가지 안티 세력을 만들고 관제수를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한 이제 그게 이제 간지였는데, 천간지지였는데, 이민년이라는 것은 저한테 이제 도움만 주는 천간지지.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그 이민년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입춘이 지나야지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12월 22일, 입춘이 2월 4일일 건데 12월 22일 이후, 그 다음에 2월 4일 이후에 그 제가 사주를 뭐 신봉자냐?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 집단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집단무의식. 그러니까 사주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게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이민을 가라 그래요. 근데 한중일, 동양, 한중일, 뭐 대만,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사주를 신봉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신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믿는 신들이 많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그럼 거기는 이제 거기도 물론 별자리가 있긴 한데 그 별자리도 없고, 유럽은 좀 별자리가 좀 강하죠. 별자리도 없고 사주 팔자도 안 믿는 동네로 가면은 그게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홀로그램 같은 그물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집단 의식에. 거기서 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주 신봉자가 아니라 그 어떤 무의식에 있는 그 깔려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하고 이 골드만삭스하고 실버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보니까 재밌네. 좀 자주 할 것 같아요. 네, 써니.